33번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비밀보호법 개별법을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한 문제를 냈네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체록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포함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기억 들어가야겠네요.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2개월이죠. 2개월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해야 된다. 이건 맞죠. 네, 끝났으면 바로 종료해야죠. 다만 기간이 틀렸네요. 2개월을 1개월로 살짝 고쳤네요. 이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공부할 거고, 통신의 자유, 네, 거기 공부할 때 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경찰들도 그 헌법을 공부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경찰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경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죠.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핸드폰, 요즘 현대인들은 스마트폰부터가 일단 다 저기잖아요. 수색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알아야 되고,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거 뭐 이런 통신들 이런 거 이렇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문제를 이게 그냥 이 개별법을 통으로 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법무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헌법을 객관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공부를 했을 수도 있죠. 2개월이에요. 네. 니은 틀렸고, 8조에 따른 긴급통신 제한 조치라는 경우에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맞고요.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중지하고 폐기해야 되고요. 기억 디귿 맞네요. 네. 답 1번 리을도 봐야 되나요? 기억 디귿 맞고 니은은 틀렸습니다. 네. 2번, 3번이 틀렸기 때문에 1번하고 4번 중에 리을이 이제 리을에 따라서 답이 갈리네요. 그럼 이제 미음은 아예 답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틀린 것부터 볼까요? 3조 1항을 위반한 불법 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죠. 피고인이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그냥 명시적으로 이 실정법을 위반한 거죠. 네,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증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미음 틀렸고요. 리을 맞는지 틀린지 이거 확인해 볼게요. 이거에 따라서 답이 갈립니다.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기소 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은 이건 제외합니다. 네, 이거는 뭐 법조문을 모르면은 뭐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네, 기소 중지 이런 거는 제외합니다. 왜냐면 기소 중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네, 피고인 대상자가 도망갔거나 주거가 파악이 안 되거나 그럴 때 기소 중지하는 거지, 그 사람이 무죄여서 기소 중지해 주는 게 아니죠. 네, 기소 유예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소 중지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이거를 서면에 통지해야 된다. 이거는 끝났을 때, 이제 다 끝났을 때, 야, 이거 우리가 이거 수사하느라고 이거 이거 저기 했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다 끝났을 때고, 이거는 지금 기소 중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아직 그 수사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잠정적으로 미뤄둔 거거든요. 네, 주거를 확인할 수 없거나 피고인의 그 대상자 용의자의 그럴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제외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법조문에 있는 걸 그대로 낸 건데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네.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짜질꾸리한 부분에서 냈다라고 이제 약간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아무튼 이거 제외여가지고 틀렸다. 리을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답 1번이겠네요. 그럼 33번 2012년도 판례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요. 통신비밀법상 감청이란 송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이미 이렇게 끝난 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통신비밀보호법 6조에 나와 있습니다. 네,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긴급통신 제한 조치 이렇게 하면 36시간 돼 있고, 이것도 뭐 48시간으로 바꿀 수 있고 24시간으로 바꿀 수 있죠. 12시간으로 바꿀 수 있고, 그 형사소송법이랑 이런 그 형사소송 관련 이 통신비밀보호법 이런 것의 경우에는 보통 12시간, 24시간, 36시간, 48시간 이런 식으로 단위가 끊어져 있죠. 네. 그래서 36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즉시 중지하고 뭐 폐기해야 된다. 8조로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외라고 돼 있죠. 9조의 2입니다. 네. 기소 중지 결정, 참고인 중지 결정 때는 제외한다는 거. 포함이라고 했죠, 지금. 포함. 이렇게 해서 틀렸다라는 거. 34번 증명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증명. 상해죄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 진단서는
상해 진단서가 참 잘 나와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 뭐 폭행 사건 이렇게 연루되고 그러면 이제 진단서 떼오고 그러니까 아마 경찰들이 이제 현업에서 많이 마주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상해 진단서는 기억할 게 상해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뭐 폭행으로 인한 상처라는 그런 게 증명되는 건 아니다. 곰곰이 따져봐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었죠.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거밖에 낼 게 없고요. 상해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이렇게 파악한 후 이렇게 해서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논이고요.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어요. 상해 진단서는 이것만 기억해 두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건 아닙니다. 상해 진단서도 하나의 어떤 너가 이 사람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이게 다친 거야? 일단 알겠어 갖고 와봐 이러고 일단 증거자료 하나로서 일단 참고하는 것 뿐이지 진단서만 떼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주장이 내가 저 사람한테 맞아서 이거 다친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게 이렇게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거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말 맞다나 주먹으로 뭐 저기 했어도 이 사람이 사실 그때 하나도 안 다쳤는데 이 사람을 처벌하게 하려고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더 다친 것처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조작할 수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면은 당연히 뭐 상해 진단서 떼줄 거고요. 그런 조작의 여지도 있고 어떤 피해 상황을 더 키우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건 이건 알아둬야 됩니다. 경찰 하실 분들이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충분하다. 1번이 틀렸고 나머지 다 맞나봐요. 그러면 공연이 사실 적시해서 명예훼손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돼가지고 310조 오로지 공공의 얘기가 행위자가 그 사람이 스스로 증명해야죠.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되면은 다소의 어떤 사익적인 검은 속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이상 이 위법성 조각을 인정해준다. 310조를 적용해준다. 이렇게 판례가 있었습니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이렇게 한 것을 임의로 소비하면 안 되겠죠. 행정죄를 구성합니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그 목적과 용도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엄증의 대상이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에 따라서 횡령이냐 아니냐가 갈리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을 규정하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증명하는 거니까 당연히 구성 요건을 증명하는 것들은 엄증의 대상입니다. 자증이 아니죠. 자유로운 증명이 아니죠. 교사범위에 있어서의 교사 사실은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증명. 이것도 범죄의 구성 요건이니까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요. 피고인이 교사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면은 그쵸. 간접사실 증명 방법에 입증할 수 있다. 그쵸. 내심에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내심에 있는 거는 간접사실을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뭐 증명할 길이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34번 2011년도 판례. 상해 진단서가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참고할 수는 있겠다. 뭐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할 필요는 없죠. 진단서를 떼왔으면 뭔가 이제 저긴 하겠죠. 다만 진단서 자체로 이렇게 무거운 어떤 그 증명력을 인정해주지는 않겠다 이거지. 진단서 보통 떼오죠. 상해 사건 이렇게 일어나면 보통 이제 진단서부터 일단 떼죠. 교통사고 나면 진단서부터 떼고. 그렇게 알아두고 있으면 됩니다. 96년도 판례 행위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공공의 이익이 있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다만 이제 인정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소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순한 검은 속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이상 이제 사적인 목적은 배척된다 이렇게 그런 판례가 있죠. 엄중히 의한다고 했고요. 2013년도 판례 이렇게 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고요. 이런 사실들은 범죄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엄증이다. 자증 아니다. 2000년도 판례 교사죄인 경우에 이렇게 하고 뭐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오죠. 형사소송에서는 어떤 범죄자가 본인의 범죄를 부인하면 이제 뭐 찾는 수밖에 없으니까 주변 상황을 가지고 주변 증거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범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치밀한 관찰력과 분석력을 통해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35번 위수증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피고인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서 총 9회에 걸쳐 뭐 이렇게 했습니다. 고발 당시 휴대전화 증거능력이 문제된 경우 휴대전화 2대 그 판례죠. 휴대전화에 제출에 관하여 검사 임성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위수증에 해당해서 증거능력이 없죠. 적법한 절차와 영장주의에 기반해서 압수수색 뭐 증거를 수집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기대어서 잘 해야죠. 이런 게 문제가 되면은 증거 능력이 없죠. 일반 저기 내용이 맞는 내용이고요.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해서